계속해서 한 번만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아이는 10번의 성공의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 많이 학습시키지 말아라, 국영수 선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 학습과 관련된 걸 필요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언가 배움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나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는 아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아이, 실제로 그 배움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 그냥 첫 시작만 좋고 끝까지 못 가는 아이, 나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볼래 라고 하는 아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만족하는 아이가 있겠죠. 여기에서 배움은 학업 성취도가 될 수도 있지만 연령이 어리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 배움의 상황에서 나 해볼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는 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능력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친구와 즐겨 하던 게임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게임에 도전하실 건가요? 도전한다? 안 한다? 네, 체크하셨나요? 자, 그 다음. 당신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삶은 달걀 요리에 도전하시겠습니까? 궁중 요리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게임의 버전이 나왔을 때 나 해볼래? 라는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삶은 달걀 시시해. 나 궁중 요리에 도전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래,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잘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육에는 양육 효능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육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건 누가 판단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근데 효능감이란 건 뭐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육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육아를 할 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잘하니까. 아이랑 만나서 해볼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육아를 잘 못해.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많은 걸 헌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한 엄마야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편안하지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보다 아이가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결국에는 아이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그 안에서 성공의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네? 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꽤 할 줄 아네? 나 다음에 또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줄넘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줄넘기에 도전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줄넘기의 성공의 경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2단 쌩쌩 이런 거 시키면 어떨까요?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줄넘기를 한번 건너서 걷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잘한다는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희 아이도 줄넘기를 잘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 SNS에도 올렸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운동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 못한다는 생각보다 잘한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2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이번에 학교에서 줄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원래 아이가 잘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 상을 받았을 때도 물론 기뻤지만 정말 운동으로서 아이가 상을 받아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뭔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을 극복해서 해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특히나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이 필요한 줄넘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는 거라면
양치를 하는 거라면, 놀이를 멈추고 자러 들어가는 거라면, 이렇게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낼 수가 있고, 아이가 나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단단해져서 학령기에 갔을 때 학습 환경에 놓였을 때도 나는 할 수 있고 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사회행동주의학자 반두라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경험이에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토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스스로 토끼 비슷한 것 같아. 내가 그린 토끼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또 토끼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반대로 실패 경험이 많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삐뚤어져요. 내가 원하는 토끼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릴 때마다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지고 나는 그림을 못 그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대리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난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근데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도 우리 아이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입니다.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와 여기다 리본을 달아주면 더 예뻐지겠는데? 라든지 연필을 이렇게 잡으면 좀 더 꼼꼼하게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거나 와 진짜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주면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요소, 마지막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그 칭찬과 격려를 아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다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성공의 경험을 하기도 힘들고요. 이 자기 효능감이 신념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념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반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언가 도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만 가진다고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유혹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겨내면서 꾸준히 성취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능감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릿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준비한 2가지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데이션 접근 방법이에요. 그라데이션이 뭐예요? 1번과 10번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별로 차이가 안 나. 2번과 3번? 거의 비슷해. 3번과 4번?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이에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0에 있는 아이한테 10을 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제 줄넘기 한 발씩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쌩쌩이 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 못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씩 발 넘을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접근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또는 줄넘기 없이 발을 뛰기를 연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내가 나 저거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아주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주면서 결국에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0에서 10까지 갈 때 동안 우리가 상호작용 안 하지 않죠? 0에서 10까지 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들을 합니다. 아이가 0에서 한 3까지 갔을 때 0에서 했었던 아이의 행동과 3에서 한 아이의 행동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되게 천천히 갔잖아. 봐봐. 하나, 둘 엄청 천천히 가지. 지금 어때 근데? 하나, 둘 되게 빨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걷기가 빨라진 거야? 하이파이브 해주고 아이가 나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 스스로도 너무 쉬운 과제만 있으면 어때요? 되게 무료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단계에 도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안해주면서 다음 단계로 도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솔루션은
단기 과제 반복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릿이다, 뭐 끈기다 이러면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점점 연령이 높아지면 그 기간을 늘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 과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과제가 너무 길면 아이가 중간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있게끔 하는 거, 몇 달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나 해볼까 하고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길고 어려운 과제가 아니지만 아이 스스로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0피스짜리 퍼즐을 목표로 하고 싶다, 부모님이. 그러면 하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00피스짜리를 10번에 나눠서 하면 어떻게 돼요? 1000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100피스짜리를 맞추고 성취감 느끼고 또 100피스를 맞추고 성취감 느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맞춘 퍼즐이 1000피스야. 1000피스를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해낸 거야 라고 아이에게 성취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훈육에서 행동 수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부모님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틀 바꾸기, 그 안에서도 이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요소가 인위적 성취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성취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성취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0에서 10단계까지 가는 동안 쭉 해서 한 번만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아이는 10번의 성공의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을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중간중간마다 고지가 있잖아요. 지금 몇백 미터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 힘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자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올바른 유아 기초 능력, 이번에 출간하는 저의 2번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공부 때문에 갈등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공부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법이 잘못된 경우보다 이 배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데 이 유아기 때 차곡차곡 쌓았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오늘 소개했던 효능감, 그릿, 끈기, 그리고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만족 지원 능력 여러 가지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능력들이 갑자기 학령기에 가서 학습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0에서 10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가기 어렵죠. 물론 학령기 아이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 유아 기초 능력에 나온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순서라는 건 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0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학령기면 어때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직 유아기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 많이 학습시키지 말아라, 국영수 선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 학습과 관련된 걸 필요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훈육이랑 공부를 별개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앉아서 밥 먹는 게 안 되는 아이가 앉아서 학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놀이를 멈추고 씻으러 가지 못하는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학원 갈 시간이 되면 딱 멈추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영유아기 아이부터 학령기 아이들까지 더 큰 아이들도요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 학습 습관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영유아기 때 훈육 때문에 찾아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훈육이 전혀 안 되는데 학습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하는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은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또래보다 내가 좀 수준이 높을 뿐이지 나와의 경쟁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정말 잘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의 수준과 상황이 달라
다를 뿐이지 언제나 어려움을 도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영수를 배우는 배움의 자세와 내가 먹고 자는 것을 배우는 삶의 자세는 같습니다. 왜 같은지는 제가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왜냐하면 꼭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뒷파트에 나오는 실천을 하려면 여기에서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육아 현실을 바꾸는 진짜 부모 공부가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잖아요. 진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책 읽고 덮고 바로 아이한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놀이, 상호작용 방법들을 바로바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리사랑 부모학교에서 5주 동안 줌 수업을 통해서 무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제가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과제를 내주시면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피드백을 드리고 함께 5가지 챕터를 매 주마다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배우고 도전하는 아이, 그래서 효능감이랑 끈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2장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 자율성, 자기주도성,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정말 그게 어떻게 이 영유아기 때의 자율성이라는 거, 주도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책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볼 겁니다. 3장은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성취도 해봐. 그리고 선택하고 내가 계획도 해봐요.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가 달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성취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성취 목표가 있어도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 자기조절 능력과 만족지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같이 배워보고요. 마지막 5장에서는 인지조절 전략과 회복 탄력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어려운 문제, 진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지금 양치를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라고 해요. 그것도 나에겐 지금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다시 괜찮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오늘 당장 우리 아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년 만에 나오는 2번째 책입니다. 많은 우리 미모님들이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 육아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5주간의 줌 수업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